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아이패드 미니 5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5가 이제 정식 출시를 해서 아마 많은 분께서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휴가 중에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져온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5를 쓰면서 조금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골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싱가포르 휴가 기간에 싱가포르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모델명은 A2124,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온 버전과 같은 버전이고요. 실제 구매 가격은 이게 싱가포르가 환율이 그렇게 좋은 국가는 아니라서 국내에 나온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조금 환급받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 구매 가격은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일렉트로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곳에서 청구 할인을 붙여서 구매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직구로 샀는가 하면은 일단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빨리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구매를 한 것도 있었고요. 싱가포르에 간 김에 애플스토어에 가서 아이패드 미니 5를 실제로 만져봐서 좀 매력을 느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구독형을 구매한다든지 혹은 JCB 카드를 이용해서 일본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대행업체를 맡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방법들이 썩 저에게 와닿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뭐 간 김에 구매를 하면은 가격도 비슷하면서 동시에 애플케어 플러스도 바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껴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면은 중고로 팔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아이패드 안고 갈 생각이라서 별 망설임 없이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뭐 카메라 무음 정도가 약간 메리트가 있는 점인데 사실 아이패드로 사진을 얼마나 찍겠냐 싶긴 해요. 아이패드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건데요. 아이패드 미니 5 살만한가? 라는 걸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패드 미니라는 제품군 자체가 꽤 애매한 영역에 속하는 기기입니다. 폰보다는 크죠. 그런데 태블릿들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딱히 좋지도 않지만 휴대성이 딱히 좋지도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의 지금 이 디자인들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이 위로 올라온 게 좀 달라진 부분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케이스가 호환이 안 되고 액세서리를 다시 사야 된다는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또 싼 것도 아니에요. 64GB 기준으로 와이파이 버전이 499,9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와이파이 셀룰러에 256GB 제품을 선택을 하면은 869,000원까지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 모호함은 반대로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거고요.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을 쾌적하게 볼 수 있지만 태블릿보다는 휴대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와 똑같은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신 AP를 탑재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다른 아이패드들과 비교했을 때 꽤 괜찮은 가격, 성능 대비 괜찮은 가격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 펜슬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좀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애플 펜슬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를 사고 추가로 구매한 액세서리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크게 구매한 것은 없어요. 이 뒷면에 필름 하나 붙였고요. 전면에 강화 유리 하나 붙였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구매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워낙 지금 이 무게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여기다 무게를 좀 더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책상 위에다 둘 때 이런 거를 쓰면 책상 위에 두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책상 위에 이렇게 거치를 하고 둘 일이 저는 별로 없거니와 저는 이런 접이식 스탠드를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은 아이패드를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책상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커버에 대한 그런 욕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름 정도는 그냥 제가 붙여놨는데 사실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로 비싼 액세서리를 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필름은 그냥 제가 약간 마음 심신의 평화를 위해서 붙여놨고요. 이 전면 유리 필름도 마찬가지로 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붙여놨는데 저는 강화 유리를 이번에는 붙여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아시다시피 아이패드에는 이 반사를 억제할 수 있는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화 유리를 붙이면은 반사가 무척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리면은 바깥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보는 경험은 조금 나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화유리 마침 또 사자마자 또 바로 대차게 해먹었거든요.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굳이 구매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플 펜슬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종이 질감 필름을 많이 붙이시는데, 제가 서피스에도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종이 질감 필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필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전면 필름을 붙이신다면 그 정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안 붙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깥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붙인 건 있지만요. 그리고 애플 펜슬은 사실 구매하지 않았는데 소설가 김중혁 작가의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애플 펜슬에 관해서 처음엔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에도 애플 펜슬을 사게 될 줄 알았다. 그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애플 펜슬을 살 수도 있겠죠.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를 써봤기 때문에 애플 펜슬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는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는 이걸 철저하게 콘텐츠 소비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애플 펜슬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패드 미니를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출퇴근길에 이북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종이책을 거의 안 사고 전자책을 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출퇴근길에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 어떻게든 한 손으로 이렇게 잠깐 잡을 수 있다는 게 꽤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에서 봤던 책과 그리고 이 아이패드에서 봤던 책 사이의 경험은 또 매우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웹서핑 할 때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고, 플릿 화면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띄워서 메신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아무래도 이 하단에 있는 언더바를 통해서 다른 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패드에서의 카카오톡은 실제 콘텐츠를 보면서 바로바로 메신저에 응답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폰과는 다른 태블릿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10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자주 봅니다.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흔히 말하는 방구석 넷플릭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를 자주 보고요. 이렇게 누워서 띵글거리면서 넷플릭스 볼 때는 적당한 크기, 가끔씩 이렇게 올려놓고 보다가 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한번 코 한번 나갈 뻔했는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집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넷플릭스나 혹은 뭐 유튜브 같은 영상 볼 때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지만 생산성을 활용한 적들이 있습니다. 애플 펜슬과 함께 생산성을 막 찾아봤는데 노트 테이킹이나 회의 메모용으로 좀 써볼 만한 것 같습니다. PDF에 주석을 다는 기능도 많이 쓸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논문 쓸 때 많이 썼었는데 PDF에 노트 테이킹도 하고 그리고 형광펜도 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다른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기는 용도를 정하고 구매를 하는 게 많은데 유독 아이패드는 일단 사고 나서 용도를 찾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아이패드 미니 5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서 꽤 많이 양이 늘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트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앱과 함께 소개를 한번 다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어가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